오늘은 경로 배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렉탱귤러 어레이하고 폴라 어레이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로 배열이라고 하는 것, 이 패스 어레이라고 합니다.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연상하시면 좋냐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안내 메시지를 물어봅니다. 경로를 검색합니다. 네, 그 경로가 영어로 패스입니다. 찾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뭘 하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join이라는 명령어를 하나 더 할 겁니다. 먼저 이 join이라는 명령어는 나란한 두 개의 평행선, 즉 이렇게요. 라인,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이 두 개가 나란한 동일선상에 있는 선 맞죠?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을 하나로 연결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join.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select source object. 바로 다음 선택해주면 바로 메시지가 바뀌어요. 여기에 결합할 객체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고 엔터. 결합이 됐나요? 우리가 트림이라는 명령어로 선을 끊어낼 수 있죠. 바로 그렇게 끊어진 선을 거꾸로 연결할 때 쓰는 명령어가 join입니다. 보세요. 제가 트림으로 선을 두 개로 분리했죠. 다시 join.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동일선상에 있는 선도 연결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선들이 동일선상이 아니어도 좋으니 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끝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끝점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점이 연결되어 있으면 얘를 뭘로 만드냐면 폴리라인으로 만듭니다. 우리 렉탱글하고 폴리곤 설명할 때 제가 폴리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로 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보세요. join 선택하고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엔터. 자,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1 눌러서 선의 굵기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위드를 조절하면 자, 굵은 선으로 바뀐 거 맞습니까? 네. 끝점이 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을 폴리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중간에 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클, 트림. 이 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 join. 자, 보시면 선이 다 join이 안 됐어요. 다시 join. 자, P라인으로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네, 원도 P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원도 이와 같이 P라인으로 연결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죠. 라인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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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mm 아니 1500mm. 제가 이렇게 리을자를 그렸습니다. 각각 500mm씩 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선들이 다 이렇게 끊어져서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필렛을 쓸 건데요. 반지름을 200짜리로 줄 겁니다. 이렇게요. 필렛을 반지름 200짜리로 이와 같이 그렸습니다. 이거
컨베어 벨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컨베어 벨트를 생각하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인을 할 겁니다. 싹 조인. 네, 다 조인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조인. 그럼 조인이 완료됐습니다. 이거요, 보시면 이렇게 조인하게 되면 11개의 오브젝트가 컨버티드, 즉 변경되었습니다. 3개의 폴리라인으로. 이거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8개의 세그먼트가 조인 인투 원 폴리라인,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선택한 다음 엔터 쳤을 때 맨 끝에 여기를 보시면 돼요. 3개의 폴리라인. 그럼 하나로 완성이 안 된 거죠. 다시 한번 조인해서 해보세요. 원 폴리라인. 그러면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옵셋 50mm. 50이면 너무 클까요? 작을까요? 네. 선을 이렇게 좌우로 50mm 옵셋 해보세요. 물론 이 선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려면 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가운데 거 중심선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렉탱글 골뱅이 100, 20. 자, 100, 20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제가 이렇게 조금 편집을 해놨어요. 똑같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여러분하고는 달리 조금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패스 어레이가 있습니다. 경로 배열이에요. 제일 먼저 경로를 오브젝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 패스 커브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롤러가 이렇게 쭉 만들어졌죠. 비트윈 간격이에요. 이 아이템에서부터 이 아이템까지의 간격입니다. 비트윈 50. 그러면 50mm 간격으로 쭉 롤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당히 딱 복제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40. 그럼 40mm 간격으로 이렇게 롤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총 90개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메주어라는 값이 있어요. 메주어로 체크되어 있는데 메주어는 간격이란 뜻입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디바이드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메주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주어는 똑같은 길이로,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은 거리로 나눌 때 쓰는 건 메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이라고 해요. 그런데 눌러보면 디바이드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이에요. 등분은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보시면 맨 끝에 가면 이렇게 짜투리가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30으로 놓으면 이렇게 짜투리가 혹은 짜투리가 남아요. 이렇게. 그런데 디바이드로 놓게 되면 짜투리가 안 남는 거죠. 딱 맞는 거죠. 그리고 개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주어는 사이 간격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디바이드는 아이템의 개수로 이야기합니다. 아이템의 개수 100개. 100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한 10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지금이 이제 110개입니다. 110개면 거의 빠듯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 롤러에서 총 11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건 패스 어레이인데 패스 어레이도 많이 사용해요. 그 난간 손잡이라든지 이런 발코니 같은 데 보면 그 난간 손잡이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합니다. 이번에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칭인 거죠. 자, 간단하게 도형을 제가 간단하게 그릴 건데, 아니다, 스플라인, 이상하게 됐네. 잘 모양이 안 나오네요. 자, 제가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와 똑같이 되는 대칭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미러, 대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물감, 도화지에다가 물감 풀어놓고 딱 절반 접었다가 펼치면 딱 대칭되는 거 나오죠. 그때 도화지 절반 접는 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미러 라인이라고 해요. 얘가 좌우로 대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 기준이 돼서 대칭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바로 대칭이 되는 기준선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러, 대칭할 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자, 대칭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요 해야 복제가 일어납니다. 엘립스 타원이죠. 서클 자요. 그러면 나비 그림 그려진 거 맞습니까? 완전히 대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비가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삼각형 대충 그려서 미러 라인 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라인, 이번엔 제가 대칭선을 위아래로 놨습니다. 미러 선택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이때 물어보죠.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네, 예스. 원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운다고요.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보세요. 라인, 제가 이렇게 대칭선을 이렇게 줬습니다. 미러, 대칭점 첫 번째, 두 번째. 자, 대칭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어떤 방향이든 대칭은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우리는 대칭선을 만들어 놓고 대칭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을 굉장히 많이 써요. 무브, 카피, 로테이트, 스케일 엄청 많이 씁니다. 자, 로테이트는 사물을 회전시킬 때 쓰는 명령어인데요. 자, 선을 하나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이 선이 몇 도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회전을 하기 위해서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베이스 포인트예요. 만약에 제가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로 잡으면 여기가 0도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로 잡으면 여기가 0도겠죠. 어느 쪽이 암산하기 쉬운가요?
아무래도 왼쪽이 암산하기 쉽겠죠. 자, 로테이트는 상대 각도입니다. 절대 각도가 아니에요. 자, 기준점을 잡고서 여기서 더 회전하고 싶은 각도. 몇 도를 조금 더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5도 회전. 그러면 현재 각도에서 45도가 더 돌아갑니다. 다시 볼까요? 45도. 그러면 현재 각도에서 45도가 되는 겁니다. 절대 각도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재에서부터 45도를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 카피라는 기능이 있어요.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것을 하나 복제하고 하나 더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카피 60도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카피 120도, 카피 180도. 그러면 각도를 몰라도 이와 같이 6등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자, 이렇게 두 개는 중심선입니다. 옵셋 20mm, 옵셋 10mm, 다시 옵셋 150mm. 자, 이 선들은 외형선이겠죠. 옵셋 5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선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18mm, 위쪽으로 18mm죠. 옵셋 18, 트림. 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사이 각도가 10도예요. 여기 사이 각도가 10도입니다. 이 수평선이 원점을 여기로 해서 10도 더 회전하면 되는 거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10도 회전.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인데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10도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내려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로테이트 마이너스 10도 필렛. 어떤가요? 좌표 썼나요? 좌표 하나도 없이 X라인만 하고 로테이트만 가지고 그렸죠.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요. 로테이트를 할 때 카피 로테이트를 많이 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화면을 좀 볼까요? 로테이트에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지금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이 몇 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얘가 몇 도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선을 이렇게 0도로 맞추고 싶습니다. 위의 점을 베이스 포인트로 해서 절대각도 0도로 맞추고 싶어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절대각도 0도를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쓰냐면 이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레퍼런스가 참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참고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각도를 참고해서 내가 새로운 각도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315도를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레퍼런스 현재 각도 315도가 절대각도 0도가 되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레퍼런스 참조하는 겁니다. 현재 지니고 있는 각도를 참조하는 겁니다. 315도가 엔터 45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각도 45도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315도짜리 선을 하나 그려보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얘는 참조할 만한 각도를 모르겠어요.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아무리 봐도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점을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그 다음 반대점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커서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0도 엔터.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얘가 몇 도인지 모릅니다.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다시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0도 엔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게시물 12번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 이미지가 CAD로 들어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 뭐예요? 드래그가 뭐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 이미지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이미지에 따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CAD 화면에다가 놓고 쭉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CAD 화면에다 놓고 드래그를 끝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와요. 다시 보세요. 드래그라는 건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는 상태를 드래그라고 합니다. 드랍이라는 건 이걸 놓는 걸 말해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드래그고 드랍은 뭐예요? 왼쪽 버튼을 떼는 걸 말합니다. 즉 드래그에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CAD 화면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인서션 포인트 0,0입니다. 엔터. 스케일 팩터 1 엔터. 로테이트 앵글 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띄워봐야 될 서류 중에 하나죠. 해당 지역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뭔지, 지번이 어딘지
면적은 뭔지, 얼마인지, 고도 제한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뭐 지번도 있고 면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지도죠. 내가 신청한 지번의 그 근방의 지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설계가 안 되거든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커서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줌인하면 이와 같이 선이 확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라인, 이 선의 중간되는 지점에서 클릭. 다시 중간되는 지점 클릭. 다시 라인, 중간되는 지점 클릭. 다시 중간되는 지점 클릭. 다시 중간되는 지점 클릭. 중간쯤 되는 지점을 다시 클릭. 다시 라인, 중간쯤 되는 지점을 클릭. 그 다음에 중간을 통과하는 선 클릭.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테두리를 따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이미지가 아니고 이 테두리가 이미지입니다. 테두리가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테두리를 눌러야 비로소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선들이 삐죽빼죽하죠? 이 선들을 정리합니다. 어떤 걸로요? 필렛으로요. 필렛으로 정리하게 되면 부지가 정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방향이 북쪽이라는 거죠. 그럼 방위각을 표시해야 되겠죠. 자, 방위각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다시 라인, 쿼드란트로, 다시 쿼드란트로. 자, 이렇게요. 화살표를 그려보시죠. 그 다음 옵셋 4mm. 자, 그럼 이 선은 2mm씩 좌우로 벌어져야 4mm가 되는 거죠. 옵셋 2mm. 필렛. 선 연장하고요. 그러면 방위각 표시되는 거 맞습니까? 네, 한번 만들어 보시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넣었어요. 그러면 도면을 이렇게 정북 방향을 체크해주고 그리고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북 방향을 체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도면을 못 그린단 말이죠. 부지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건물도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돌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방위각까지 같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엔터,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0도 엔터. 이렇게요. 그래야 비로소 여기가 내가 원하는 부지가 들어가는 거고 북쪽 방향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조금 아까 봤던 도면이죠. 이걸 다 손으로 다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그린 것처럼. 그 다음에 얘가 배치도예요. 이 도면이 배치도입니다. 그럼 좌측 상단에 보시면 방위 표시가 나오죠. 그럼 도대체 저 방위 표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지금처럼 방위 표시를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저 방위 표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그 지적도를 가지고 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저거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거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네요. 도면은 그려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이버 지도요. 다음 지도요. 네, 거기 가면 북쪽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똑같이 영역 따고 방위 표시하고 로테이트.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작업했거든요. 막 정말 급하면 저거 떼러 수 없으니까 네이버 지도 불러다가 스크린 캡처하고 그리고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이 사실은 실무에서 하는 내용이죠. 로테이트를 돌려서 우리가 도면을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무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회전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스케일도 많이 사용해요.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명령어 중에 하나가 스케일이에요. 자, 제가 옆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420,297 기억나시죠? A3 사이즈. 지금 제가 골뱅이 420297로 A3 사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옵셋 10mm 테두리 선까지 그렸습니다.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베이스 포인트 지정을 합니다.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커져 나가는 거죠. 만약에 중간을 지정하면 사물이 이렇게 커져 나가겠죠. 내가 여길 지정하면 사물이 이런 방향으로 커져 나가 버립니다. 자, 좌하단 클릭하고 그러면 커져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때 CAD가 물어봅니다. 스케일 팩터. 몇 배 키울 건가요? 네. 5배요. 그러면 A3의 5배가 됩니다. 즉 5분의 1 축척이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사물은 1대1로 그립니다. 실물은 1대1로 그립니다. 실물을 절대로 작게 그리지 않아요. 손으로 그릴 때는 종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케일자를 대고 작게 그립니다. 그런데 CAD는요. 리미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1대1로 그리냐면 사물을 1대1로 그립니다. 실물을 1대1로 그려요. 대신 누가 커지거나 작아져요? 종이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출력할 때 줄여서 출력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 5배 키웠잖아요. 출력할 때 5분의 1로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모두 5배 커져야 돼요? 글자도 5배 커져야 돼요. 선 종류도 5배 커져야 돼요. 치수도 5배 커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체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축척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똑같이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2배 더. 그럼 2배 더 커진 거 맞습니까? 네,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자, 보시죠. 스케일 1 나누기 2. 1 나누기 2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들란 얘기죠. 사이즈 맞아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렉탱글 골뱅이 420,297 이동하기 스케일 1 나누기 5 5분의 1로 줄어들게 하세요.
5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키우거나 줄어들거나, 키울 때는 그냥 숫자를 쓰면 돼요. 줄어들게 할 때는요, 분수를 쓰시면 됩니다. 5분의 1 혹은 뭐 6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를 써버리면 크기가 쉽게 조절이 됩니다. 카피를 이용하면 복제도 가능하고요. 로테이트랑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아까 쟀던 부지의 크기가 가로가 16,950이랍니다. 16,950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린 건 어때요?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죠? 사이즈도 키워야 돼요.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근데 여기 보시니까 똑같이 레퍼런스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 모르면 베이스 포인트와 그 반대되는 점을 입력하면 두 개의 점이 거리로 들어가고요. 뉴 랭스, 새로운 길이요. 16,950.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여기 있네요. 16,950 맞아 떨어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똑같아요. 두 점을 입력합니다. 점 두 개를 똑같이 넣어줘요. 스케일에 레퍼런스 할 때도 점 두 개 넣어줬죠? 그럼 그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알아서 계산이 돼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점을 똑같이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거리를 입력하면 이와 같이 축척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지 크기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도 써야 되지만 스케일의 레퍼런스도 함께 쓰셔야 됩니다. 특히 스케일 레퍼런스 같은 거 엄청 많이 써요. 지금처럼요.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다 놨을까요? 아닌데 여기 있겠다. 자, 이것만 아닌데. 이게 이제 제가 올 초에 작업한 내용인데, 자, 이런 거죠.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의자가 있죠. 이거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인데 이걸 끄고